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녀 한 명쯤은 두시겠죠? 100만 유튜버시잖아요. 그 말이 초인종 소리보다 먼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 섞인 여자 목소리에 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띵동띵동.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자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가볍게 인사만 주고받던 옆동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말린 티가 나는 곱슬머리, 짙은 색 립스틱, 한 손에는 장을 보고 온 듯한 장바구니,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 그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방금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하녀 한 명쯤은 두시죠? 100만 유튜버시라면서요? 웃고 있었지만 웃음끝이 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하녀요? 아니, 요즘 말로는 도움이라고 해야 하나? 아주머니가 희죽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집안일 안 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유명인 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복도 안쪽에서 또 다른 두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계단 쪽에서 상가 쪽에서 올라오던 이웃들이 슬며시 발걸음을 늦추며 우리 집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다 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설마요. 아주머니가 제 대답을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0만 유튜버가 설거지까지 다 해요? 아니, 편집에, 촬영에, 댓글 달기에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실 텐데 집안일 언제 다 해요?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집이 그 유튜버 집이라며? 100만이라는데 하녀도 없다네. 에이, 거짓말이지 뭐. 겉으로만 저러는 거지. 말은 작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제 귓속으로 또렷하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누구 왔냐? 어제 뉴스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난 뒤 하루 종일 말이 없으셨던 어머님. 오늘 아침도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셨는데 현관 앞 웅성거림을 듣고 결국 방에서 나오신 겁니다. 아, 그냥 이웃분들이에요. 제가 얼른 대답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나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먼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며느님이 유튜버로 대단히 잘 나가신다고. 100만이면 뭐 웬만한 회사원 몇 명 월급은 가뿐히 넘기시겠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애써 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려? 어머님이 애매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자기 일하는 거지요. 그래도 100만 유튜버면 집안 살림은 도우미가 해줘야지. 아니, 어머님. 혹시 하녀 몇 분 두셨어요? 우리도 좀 배워보게. 요즘 어디에 연락하면 사람 잘 구하는지. 아주머니가 반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 없다는 듯한 눈빛. 시어머니가 저를 흘끗 보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집엔 하녀 같은 사람 없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너무 숨기시네. 이 정도면 하녀 한 명 정도 두는 건 자랑해도 돼요. 괜히 착한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린 다 아는데, 그쵸? 뒤에 서 있던 다른 이웃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유튜버들 다 겉으로만 검소한 척하고 뒤로는 뭐 하녀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스튜디오도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목이 탁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 합니다. 촬영도, 편집도, 집안일도.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봐, 진짜 아니라네. 100만이면서 저렇게 산대. 그래도 안 믿긴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지우야. 어머님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안으로 들어가 있어라. 어머님? 괜찮다. 이 사람들, 내가 상대할게. 어머님의 목소리는 늘 듣던 날카로운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법원 복도에서 그리고 뉴스 화면 앞에서 모두가 변해갈 때의 그 목소리, 조심스럽지만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거실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에는 우리 세 사람의 숨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던 웅성거림의 잔향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모든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고 이웃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을 때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포개 놓은 채 한숨만 길게 내쉬고 계셨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나 하나 물어봐도 되겠냐?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눈가엔 피곤이, 이마엔 어제부터 이어진 고민이 겹겹이 쌓여 있는 듯 했습니다. 100만 구독자면 돈은 얼마나 버는 거냐? 그 질문은 한 번도 진지하게 묻지 않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님 입에서 나왔던 말은 늘 이랬습니다. 집에서 놀지 말고 제대로 된 직장 좀 다녀라. 유튜브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어른이 뭘 그런 걸 하냐? 오늘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버냐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싶다는 눈빛.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노트북을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한번 같이 보실래요? 노트북 전원을 켜고 광고 수익 정산 화면에 접속했습니다. 하얀 화면 위에 익숙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 예상 수익 1230만 2천원. 저는 화면을 조용히 어머님 쪽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이번 달이에요. 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숫자를 보더니 호흡이 순간 멈춘 듯 입술만 달싹거리셨습니다. 1232만 원. 작게 중얼거리시더니 곧 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우야, 이게 한 달이냐? 네. 한 달 기준이에요. 광고 수익만? 네. 광고 수익이랑 소액 후원 그리고 간단한 협찬 몇 개 합친 금액이에요. 남편이 거실에서 나오다 숫자를 보고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지우 진짜 혼자 이 정도 벌어요. 어머님이 남편을 향해 다그치듯 물으셨습니다. 너 월급이 350이었지? 네. 그럼 지우가 한 달 벌면 너가 석 달 넘게 일한 것보다 더 버는 거냐? 거의 그렇죠. 시어머니의 시선이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숫자를 세어보셨습니다. 그럼 1년이면 세금 떼기 전 기준으론 4천 후반에서 5천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실제로 손에 남는 건 3천 후반 정도예요.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다 말씀드리면 오히려 헷갈리실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오래된 습관처럼 자신의 치맛자락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한테
집에서 논다고 했구나. 그 말은 저를 향한 변명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꾸지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했잖아요, 어머님. 숨겼으니까요.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냐? 시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밤마다 방에서 뭐 그리 하냐고 하면 늘 조금만 더 이러고 아침에는 늘 피곤한 얼굴로 나오고 그래도 나는 그게 진짜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 그냥 놀다가 늦게 자는 줄 알았지. 어머님 세대에선 유튜브가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변명이다.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다. 알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쯤 보려고 했을 텐데 난 그게 싫었어. 내 며느리가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 게 괜히 얄미웠던 거지. 어머님의 솔직한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더 집에서 논다고 우겼던 거다. 내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시어머니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네. 그래서 너는 왜 숨겼냐? 그 질문 앞에 저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10년은 더 묵혀둔 말을 이제야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뿐 아니라 시댁 식구들 다요. 1,000만 원 번다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것 같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한다고 말하면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손이 조금 더 세게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도 힘든 것도 다 숨겼어요. 차라리 놀고 있는 애라고 욕먹는 게 거짓말하는 애라고 욕먹는 것보다 덜 아플 것 같아서요. 거짓말하는 애. 시어머니가 낮게 따라 음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띵동. 휴대전화 알림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전화 화면이 눈앞에서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새 댓글 327개, 네이버 카페 새 글 89개, 인스타그램 DM 143개. 잠깐 사이에 알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튜브 앱을 켰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 100만 구독자의 집에는 하녀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 아래에 댓글 숫자가 분 단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을 내리자 차갑고 날 선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녀 없다는 게 말이 됨? 크크크. 연기 그만하세요. 집 공개 영상도 연출이겠지. 편집 티 난다. 저 정도 영상 퀄리티면 스튜디오에 직원 최소 3명은 있을 듯. 혼자 한다는 거 믿는 사람 손?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익숙한 닉네임이 보였습니다. 전에 제 영상을 매번 비꼬던 아이디였습니다. 하녀 두고 거짓말. 역시 유튜버들 다 거짓말쟁이. 돈 벌려고 별쇼를 다 하네. 하녀 없으면 남편이 하겠지 뭐. 자기 입으로는 절대 안 하지 크크.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지우야.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휴대전화를 빼앗듯 가져가셨습니다. 어디 좀 보자. 어머님, 그냥 안 보시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나도 봐야겠다. 시어머니가 작은 글씨를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증거 없으면 믿을 수 없다.
100만 유튜버가 하녀 없다는 말. 이 세상에서 제일 웃김. 이중생활하는 티난다. 글자를 읽어나가시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봐야 믿는 거냐? 어머님이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 속 모든 게 지우가 매일 사는 모습인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미 마음속에 공식을 정해 놓았거든요. 100만 유튜버 돈 많음 하녀 있음. 이 공식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건 절대 안 하니까요. 그래서 상대가 거짓말한다고 믿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꼭 쥐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지우야. 조금 뒤 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 이런 말을 매일 보고 산 거냐? 네. 매일이요. 몇 년 동안이나? 거의 7년쯤 됐네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위에 맺힌 눈물이 댓글줄 사이에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집에서 논다고만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나는 이렇게 앉아서 너를 향한 칼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구나. 어머님 탓만은 아니에요. 아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똑같았던 거다. 사실은 말이다, 지우야. 내 머릿속에도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녀 한 명쯤 두는 게 당연하다는 바보 같은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었어. 예전에 부잣집에 가사 도우미 일을 잠깐 했거든. 그 집 안주인은 늘 내게 자랑했어. 우린 사람 셋이나 쓰고 살아. 내 손에 물 안 묻혀. 그때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얄밉기도 했지. 그래서 내 며느리가 100만 유튜버가 됐다는 말을 듣고도 진짜로 잘 나간다고 믿기보단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겉으론 뭐라 하나. 이러고 있었던 거다. 어머님의 고백에 제 가슴이 한 번 더 먹먹해졌습니다. 지우야, 내가 너를 믿어주지 않았던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우 진짜 혼자 다 해요. 촬영도 편집도 썸네일까지 다. 알겠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이젠 내가 직접 봐야겠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영상을 만드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지 내 눈으로 다 봐야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이 새로 공유되었습니다. 사연동 이웃들 모임.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알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우리 집 현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문이 열려 있던 그 순간을 멀리서 줌으로 당겨 찍은 듯한 사진. 슬리퍼를 신고 현관에 서 있는 저, 그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 복도 쪽에서 몸을 기울여 안을 들여다보던 이웃들의 모습까지 모두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100만 유튜버 집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크크. 하녀는커녕 집이 너무 좁아서 놀랐어요. 역시 유튜브는 다 이미지인가 봐요. 이미 이 글에는 좋아요와 웃음 이모티콘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헐, 진짜 여기였어요? 저도 같은 동네 사는데 생각보다 평범해서 실망 크크.
집 공개까지 해놓고 하녀 없다고 우기는 거 연기 같아요. 저 정도면 뒤에 누가 있는 거죠? 기획사나 스태프들.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그 글을 같이 보시더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올리는구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건 너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어머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휴대전화 알림을 잠시 끄고 나자 집안은 조용한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곧게 올려두고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부엌 쪽에서 물을 한 컵 따라와 어머님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나더라. 짧은 대답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나는 널 오해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너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만 했던 것 같다. 어머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다. 돈 좀 있다고 하면 항상 사람을 쓰는 게 부의 상징이었어. 식당 가서도 더 큰 상 차리고 명절이면 도우미 불러서 음식하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졌던 거지. 100만 유튜버 돈 많고 여유로운 며느리.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말 몇 마디 하고 돈 버는 사람.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너는 밤새도록 대본 쓰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그러면서도 아침이면 식구들 밥 챙기고 쓰레기 버리고 명절이면 제사 음식도 같이 하고. 시어머니가 깊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진짜 일이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싶다. 항상 놀면서 용돈 좀 버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솔직한 마음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실 때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하루 종일 녹음하고 목이 쉬어서 물만 들이켜면서 편집하던 날에도 집에서 논다는 소리 들으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숨겼구나. 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안 믿어주실 거면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편하니까요. 차라리 백수 며느리라고 욕먹는 게 입만 놀려서 돈 버는 애, 거짓말하는 애라고 욕먹는 것보다 덜 아팠어요. 입만 놀린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따라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말만 잘하면 다야? 입으로만 살지 말고 손으로도 일 좀 해라. 이런 말을 너한테 얼마나 자주 했는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 번도 끝까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구나.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지우야, 네, 오늘 이웃들 앞에서 집 문을 연 건 사실 나도 겁이 났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우리 집 보면서 비웃으면 어쩌나. 100만 유튜버 집 치고 너무 초라하다고 욕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순간 머리를 스쳤어.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 내가 평생을 숨기면서 버텨온 그 무게를 내가 끝내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더 무서웠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을 연 거다. 나도 이제 도망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형님, 단톡방 봤어요? 형수님 뉴스 또 떴습니다. 커뮤니티에 집 사진 돌던데 남편이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동네만이 아니고 인터넷 전체가 난리네요. 잠시 후 제 휴대전화에도 새 알림이 떴습니다. 새 사진이 추가되었습니다. 맘 우리 동네 정보 공유 카페. 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알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사진은 조금 전 것과는 달랐습니다. 화질이 훨씬 좋았고 각도도 정면이었습니다. 아마도 현관 맞은편 집에서 문틈으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리퍼에 헐렁한 집안 바지에 묶지도 못한 머리, 그 옆에서 작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오는 시어머니 모습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100만 유튜버 집 앞에서 본 모습 크크. 생각보다 별로죠? 하녀는커녕 시어머니까지 쓰레기 들고 나오심. 댓글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갔습니다. 어디가 100만 유튜버 집임? 우리 집이 더 낫겠는데요? 역시 방송은 이미지다 크크. 하녀 있다고 해도 욕했을 거고 없다고 해도 욕먹네. 시어머니 불상. 며느리가 벌면 뭐해. 일은 같이 하네 크크. 이렇게 사진 찍혀도 그냥 넘어가나 보네. 역시 유튜버들 강심장. 저는 숨이 턱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살며시 가져가 사진과 글을 끝까지 읽으셨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던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하는 말이 너무하다. 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남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말한 적 많았다. 저 집은 어떻다더라. 저 며느리는 어떻다더라.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말들이 우리 쪽으로 돌아와 꽂히는구나. 어머님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님. 난 사실 내가 100만 유튜버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부끄러웠다. 우리 집 수준에 100만 유튜버 며느리가 있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더 내가 하는 일을 깎아내리고 집에서 논다고 하고 제대로 된 직장 찾으라고 몰아붙였던 거다. 근데 이제 보니까 부끄러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였어.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앞에 다가오시더니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대단한 애다. 나는 내 딸도 내 아들도 이렇게까지 자기 일을 붙잡고 밤새워 본 적을 본 일이 없다. 근데 너는 7년 동안 욕을 먹으면서도 이 일을 버티고 사람들 이야기를 받아 적고 그걸 또 사연으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도록 살았잖냐. 어머님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얼마나 큰 며느리를 데리고 살고 있었는지. 나는 내가 뿌듯하다, 자랑스럽다 대신 뿌듯하다라는 단어를 택한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먼저 내 편에 설 거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 인터넷에서 뭐라고 떠들든 내 며느리는 하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다 해내는 사람이다. 내가 직접 말할 거다. 남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엄마, 너도 똑바로 봐라.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큰 일을 해왔는지, 이 집에서 제일 늦게까지 불 꺼지지 않는 방이 어디인지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냐? 알아요, 엄마.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 알림은 유튜브도 카페도 SNS도 아닌 낯선 곳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사연신문 디지털 뉴스 단독 한여 없는 100만 유튜버 진실은 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우야. 시어머니가 낮게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시어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같이 보자.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우리 셋이서 같이 버텨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